돈 되는 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월 9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기사 중 첫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수익률이 주요국 지수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등 일부 테마 강세에 힘입어서 매크로 불확실성, 달러당 원화값 내림세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시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선제적으로 한국 기업의 불이익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IRA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인 조항 등 이 위험 요인이 속도감 있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올 들어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ETF 수익률 경쟁도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분야 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 종목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의 발빠른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올 들어 27% 상승한 OCI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지 우려감도 공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헤드라인으로 4개 기사 살펴봤고요. 2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수출 쇼크가 2개의 기사 볼 텐데요. 한국 기업 반도체법, IRA 불이익 업계 총력전을 하는 것, 그리고 OCI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반도체법, IRA 불이익 없도록 정부가 나서겠다. 이런 내용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좀 조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현안들이 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뉴스에서 다뤘듯이 이런 내용도 현안에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두 가지죠. 이제 우리 돈 되는 기사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경제를 읽으면 돈이 돼요.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한 30년 동안 매일경제를 또 계속 읽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100%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중요하냐면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워싱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가기 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뭘 기대하겠어요? IRA법하고 그다음에 이 가드레일이에요. 가드레일은 뭐냐? 우리가 도로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우려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바로 이제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우리로서는 이제 독소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가 있고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도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김성한 실장도 잘 알고 있고 또 안덕근 이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제가 또 그 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박태호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었어요. 이른바 통상교섭의 메카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이 좀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합의를 이끌어낼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4월 26일이 되기 전에 좀 선제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IRA법도 그렇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전부 다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나올 거다. 전기차, 배터리, 광물, 이 산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요 부품의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이제 이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때 선물로 꺼내놓는 것이 있을 테고 그 전에 한 4월 초중순에 또 꺼내놓는 게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IRA가 발등에 좀 불인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지난해 8월에 좀 시작을 했는데 이 IRA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방미 전에 상당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당 부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는데 IRA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1,000만 원 정도 전기차에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유예해달라. 그래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지 않냐. 좀 이게 좀 유예해서 한국차에 맞아요. 대해서는 계속 이게 테슬라는 1,000만을 받는데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가 지금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게 수출됐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너무 나잖아요.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나죠. 부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도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더군다나 중국에 우리가 시안에도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에 후공정이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있죠. 이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유예해주고 우리 한국 차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일경제 우리 신문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드릴 때 진출해 있는 이 부품사들 특히 네.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아진산업, 그 다음에 서현이화, 네. 그 다음에 SL, DIC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반영될 수 있고 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IRA법의 엄격한 적용,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중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를 좀 이 등한시해서 한국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할 가능성이 미국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물론 프로 에코비엠 같은 건 양극재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 외에 우리가 음극재 관련되는 뭐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항상 양음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서 우리가 에코 프로그램이 떴으면 음극재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극재와 관련된 게 뭐가 없나? 제가 또 말씀드리면 또 거기만 집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차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종목 발굴을 또 잘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좀 체크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미국 반도체법에 규정된 가드레일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품목인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중국에 우리가 진출돼 있는 게 다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고 그런데 이게 근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전격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겠죠. 그런데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대미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이야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더 똘똘 앞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은 건 북중로입니다. 그러면 한미일이 뭉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 좀 떼어줄게. 안보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안보하면 뭐가 우리가 종목을 생각해야 돼요? 안보하면 방산.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서는 우리한테 하약 공장까지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한 5년, 10년 전에 같았으면 상상을 못해. 우리가 안보 관련해서 진출하려고 치면 미국이 막아서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가 강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산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차원에서 보냐면 우리가 방산 관련된 나오는 부분에서 하약과 관련된 회사는 어디예요?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이 기사를 통해서 역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미국의 IRA라던가 반도체법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좀 정부 차원에서 해소되기를 바라는 이 기사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연관해서 또 한 가지 기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거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라서 그럼 답 안 할래요. 편안하게 답변을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또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그렇죠. 위한 노력들을 좀 보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누구는 좋게 보기도 하고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저희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좀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움이 되죠. 그걸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왜 여론이 안 좋을 걸 몰랐겠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반도체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왜
이재용 회장이 우리 이 제드래곤이죠. 제드래곤이 왜 일본을 자꾸 방문하겠어요? 그런 걸 뚫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산업 자체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내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저희 OCI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가에 좀 멈칫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인적 분할 들어가니까 이제 거래 정제가 돼 있으니까 이제 OCI 몰리. 제가 한참 작년에 우리 매일경에 나와서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동양학이 후신이 동양학이 이름을 바꿔서 OCI예요. 네. 그 O가 오리엔텔 아니에요. 그래서 OCI에 계속 주목해야 된다.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덕을 볼 회사가 OCI하고 하나솔루션 두 개다. 그대로 적중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인적 분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학에서 나올 때 무슨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뭐 현대백화점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또 돼요. 그리고 일단은 두 가지가 우려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 OCI 그러면은 우리가 뭐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이 유명한데 베이직 케미칼은 또 폴리실리콘 태양광 관련된 또 내용이긴 한데 화학 쪽이 좀 숨죽어 있었어. 이걸 좀 화학 쪽을 좀 떼내자. 그래서 이제 존속 회사로는 OCI 홀딩스가 있고 새 회사로 OCI를 만들어서 OCI 홀딩스가 이 석유화학 쪽에 좀 힘을 불어넣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인적 분할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뭐 자사주까지 포함을 해도 30% 넘을 동 말동 돼요.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22일 날 주총에서 제가 분석한데는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CI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적 분할이 그렇게 앞으로 중장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데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주총을 앞두고 있는 OCI인데 자 그렇다면 소액주주들의 반대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소액주주 최근에 뭐 우리가 이 메리츠도 있었고 소액주주는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크게 이 요동치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주주 안정성에서 그렇게 나쁠 게 특히 이제 인적 분할은 그렇잖아. 그대로 OCI 주식도 내가 가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 최근에 중국산 패널이 또 미국에 통관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면 좀 중국 이른바 수혜가 좀 줄어든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살짝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통관된 건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미국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거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짧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폴리실리콘 쪽은 좀 무거워졌어. 그렇다면 이럴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 매일경제신문을 볼 때 폴리실리콘은 좀 무거워졌으니까 이른바 중국 리오프닝주 다른 쪽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사 2개 체크해봤고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